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서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없어.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이거 꿀팁인데요? 내 집 마련. 사실 이거 정말 요즘에 너무 열망이 커요. 사회초년생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집 마련하는 요령을 알고 있는 대로. 사회초년생분들은 가진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대출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막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 대출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다. 빚지는 거니까. 네, 빚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부동산은 보통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많죠. 내가 이걸 당장 뭐 이자를 얼마 내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계속 이제 아파트 시세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뭐 보금자리론도 있고 디딤돌 대출 또 있고 이번 달 7월 1일부터 LTV 규제 완화가 되잖아요. 예. 4억까지 대출이 맥시멈으로 나온다고 해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신용대출의 힘도 좀 빌리시는 게 좋고요. 신용대출까지도. 네, 보통 아마 이제 5억에서 7억 선의 아파트를 많이 보실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없어. 그래도 아직까지 좀 지역 보는 것 중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양천구 신정동을 네. 여기서 안 멀어요. 여기서 네. 안 멀어요. 네, 여기서 안 모여요. 예. 이 물건들을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그 네이버 부동산에 음. 보통 매물을 많이 올려놓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액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얼마 정도까지 보겠다. 뭐 6억이면 6억 이렇게 필터링 해놓고 지역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이제 양천구 뭐 신정동이랑 해서 이제 몇 군데가 뜰 거예요. 네. 지역의 물건들을 한번 추려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전화로 물어보는 거죠. 현재 매물이 있는지. 있는지. 왜냐면 이제 허위 매물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맞아. 아예 그냥 하루 날 잡고 그 지역의 물건들을 싹 한번 훑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사전에 이 중개사분이랑 네, 이거 시간 이런 거 조율 다 해야 조율을 되겠구나. 다 해놓고 예.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온라인에 올라오는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네. 약간 중개사 사장님이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꽁쳐놓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귀여워서 좋아요. 네, 꽁쳐놓은. 제가 이제 신혼부부인데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이렇게 막 집이 구하는 게 되게 간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집을 좀 좋은 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오래된 부동산들, 약간 허름해 보이는 부동산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는 혹시 물건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만 가지고 계신 물건이 있나요? 네. 적어놔야지. 그리고 지금 부세님은 어쨌든 경매로 큰 부를 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현저하게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청약이잖아요. 어떤 거를 더 추천하세요? 청약이냐 경매냐? 저는 사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둘 다 봐야 된다. 근데 우선순위를 이제 뭐로 먼저 할 것이냐 할 때는 저는 이제 공부나 기본 개념들을 마스터하는 게 청약이 훨씬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네,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청약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내 지역에 맞는 곳이 나왔다. 그럼 열심히 이렇게 넣으면서 동시에 이제 경매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양쪽을 둘 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느 한쪽만 이렇게 두고 생각하는 경향을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청약을 배웠다고 해서 청약만 파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뭐 경매 아니면 일반 매매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각까지 갖추게 되면은 훨씬 더 조기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주경 야독을 곱하기 2로. 자, 그러면 부세님 경매로 내 집 마련까지 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네. 지금 사시는 집이?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청약이 된 게 있어서 내년에 하루에 청약도 되셨어요? 네. 아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근데 부세님 사실 이게 30억 자산가이신데 첫 경매 하고서 뭐 한두 건 낙찰 받은 걸로는 이 규모가 안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많이. 네. 처음엔 그래서 저도 단기 매도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는 한 어느 정도 기간?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안에 섬을 두고 살았다가 이제 뭐 세금 좀 내더라도 그냥 팔고 다시 그 돈 가지고 회수해서 다른 투자하고 수익이 뭐 그렇게 처음에는 크지 않더라도 그 적은 수익이라도 내가 어쨌든 뭐 경험도 같이 쌓이고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단기 매도를 주로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잘 또 활용했던 게 공동 투자를 또 많이 했었어요. 공동 투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떤 물건에 이제 입찰을 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물건인데 아쉽게 뭐 몇백 뭐 이렇게 모자랄 수 있잖아요. 돈이 모자라. 네,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이랑 내가 이런 좋은 물건을 발견을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명의를 같이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50대 50. 네, 50대 뭐 50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사람 명의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n분의 1로 대신 그 둘이 계약서는 쓰고. 그렇죠. 공동 투자 이제 계약서 같은 걸 보통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너무 좋은 물건이라고 막 야 나도 할래 해서 막 10명이 막 한다 이러면 어때요? 저는 반대입니다. 어.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물론 잘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사람이 많으면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분쟁이 발생할 이러나.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또 그런 포지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해. 다른 그래서 걸 할 빨리 수가 회수해야 없어. 돼. 그쵸. 마음에 맞는 사람 뭐 한 명 아니면 2명까지는 맥스 한 괜찮은데 2명까지. 예, 2~3명까지는 아, 괜찮은데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랑 성향이 맞는 것 같다. 이제 물건을 좋은 물건 딱 찾았을 때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괜찮겠는데 해서 네. 이제 제안해가지고 같이 이제 투자해서 수익 내고 그런 경험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네요. 네. 그러면 경매가 주택도 있고 정말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상, 네. 공장, 토지. 네. 근데 어떤 거 위주로 좀 하셨어요? 처음에 집이었고 주택이었고. 네, 주택으로 시작을 했다가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주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지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 외에 상가나 뭐 토지로 넘어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상가는 특히 이제 공실 위험도 맞아. 있고 토지는 일단은 뭐 월세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팔리지 않으면 계속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대출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을 때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하던 아니면은 저는 이제 돈이 없을 때에도 막 100억짜리 물건을 막 그냥 보러 다니고 했어요. 와! 네, 네, 네. 돈이 없어도. 네, 돈이 없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100억짜리 물건을 샀을까. 오. 그래서 막 등기부 등본 떼보고 대출을 막 근데 되게 많이 받으신 거예요. 막 네. 90%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90억을 막 대출을 받았지 알아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 활용해서 대출을 많이 뽑으셨더라고요. 그때 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법인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토지 이런 것도 갖고 계세요? 네, 소액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 나중에는 이제 신축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소리가 너무 세게 들리는데요. 휴! 자,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네. 부세님 검색을 막 많이 하다가 아. 아니 또 알짜를 하나 낙찰 받으셨더라고요. 아. 재건축 아파트 서울에. 네네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네. 이거 완전히 황금알 닿는 거리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그거를 이제 2019년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회전 3억 정도 차익이. 네. 와, 본인은 얼마 들어가고요? 저는 그때 5,500. 1년 만에? 네, 1년 만에. 그 물건을 사실 제가 했던 거는 희망임대 리츠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2013년에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맞아요.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대출을 너무 많이 끼고 있어서 더 이상 이걸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을 대신 사준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사가지고 5년 동안 그 세입자로 살고 있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이 집을 다시 살 거냐. 그래서 사겠다 하면은 이제 그 물건을 다시 매수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는 물건들이 나온 게 바로 이제 희망임대 리츠거든요. 네. 절차가 이제 있잖아요. 뭐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그쵸. 있고 절차가 있는데 단계가 있죠. 또 이제 재건축은 이제 특히 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붕괴나 이런 상태, 종합적으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게 나빠야지만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이제 통과한 아파트였는데 이거 자체가 통과되기가 특히 서울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물건이었는데 딱 그때 서울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약간 조정기였어요. 네. 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추첨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저렴하게 맞아요. 낙찰을 이제 딱 받았거든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 그러면 지금도 투자하는 거 유효할까요? 재건축, 재개발이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요즘 이제 초창기에 특히 이제 뭐 정비구역으로 뭐 지정이 된다 했는데 공공재개발 이슈 때문에 잘못하면은 현금 청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돈을 내가 사는 가격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돌려받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초기에 내가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해보신 경험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 돈이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뭐 사업 시행인가나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네. 그런 물건들을 이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각비를 내더라도 확실한 것으로. 네. 지금 이렇게 듣는데 사실 여러분 부세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이걸 물건을 검색하고 네. 임장 가고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되게 신경 쓰이고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막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이 많은 거를 네. 어떻게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다 하셨을까? 그때 뭐 좀 도움이 특히 됐던 게 있어요? 처음에는 좀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훈련? 네, 물건을 이제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업 투자자고 자유롭게 시간을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물건 좀 보다가 이거 좀 아리송한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바로 현장에 갈 수 있지만 직장인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요즘에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최대한 손품을 판다고 하죠. 보통 검색을 하니까 이거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은 물건들만 가는 많다. 훈련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리 분석과 뭐 권리 분석과 그리고 물건에 대한 입지 분석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상가를 투자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뭐 상권 분석까지 그런 게 처음에는 이제 막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뭐 10분, 20분 만에 분석이 끝나는 경우도 정말요? 있고. 그럼 혹시 뭐 도움이 되는 뭐 사이트나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추천하실 만한 게 있나요? 네. 잠깐 광고 타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솔직히 좀.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라는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책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라는 이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는 정말 이렇게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제가 네네. 보더라도. 그래서 사실 이 책만 읽고도 경매를 낙찰받았다 하시는 그 후기가 올라올 정도로 네,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책도 되게 컬러풀하고 그래서 이제 딱 사례가 다 이렇게 캡처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는 그 책의 이제 그 저자이신 분이 원래 이제 암투병 생활 되게 오래 했던 분이세요. 네네.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약간 이제 경매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동기부여를 얻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그 책 두 권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럼 일단은 싱글맘 그 책으로 동기부여를 받은 다음에 네. 두 번째 그 경매 네. 권리 분석 이렇게 해서 좀 스킬적인 거를 그쵸, 배우면 그쵸. 딱 좋겠다. 그쵸. 그 책은 이렇고 혹시 뭐 클래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얼마 전부터 강의나 스터디도 하고 있어서 맞아. 그것도 네,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잠깐 제 PR을 하자면은 네네네. 이게 제가 재테크 기초반을 현재 정규 강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다음 카페 행복 재테크를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사이트로 바로 가겠다 하시면은 탱크 에듀라고 네, 검색을 네. 하시면은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아마 제 강좌가 맨 위에 아마 떠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정규 강의가 물론 듣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되겠어 내 의지가 생기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저처럼요. 강의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스터디거든요. 스터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스터디가 그래서 했을 때 좋은 점이 물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못하지만 조를 짜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별로 과제도 내드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뭐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같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를 너무 중요하다. 네, 만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거. 저도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런 것도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서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맞아.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잠깐 제 PR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한실 자격 차고 넘치십니다, 정말. 사실 첫 도전에 성공하셨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었는데 네. 제가 아직은 초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인지 아니면 썩은 물건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내가
혹시나 썩은 물건이라도 이거를 내가 해결해낼 수 있어요. 이런 좀 강심장이어야지 경매 투자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저는 약간 투자 스타일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오, 오히려 더 보수. 되게 보수적이고 물건 하나 볼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보는 스타일인데 네네. 첫 물건에 이제 낙찰 받았던 게 인천에 위치한 이제 8천만 원짜리 이제 작은 빌라였어요. 빌라. 네, 흔히 말해서 약간 썩은 빌라라고, 썩빌. 네, 썩빌이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래된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되게 이쁘고 좋아 보이는 물건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자가 있어 보이고 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거를 뭐 인테리어를 하던 아.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도전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좀 남들이 많이 안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거. 네, 그렇죠. 와, 그런 게 사실 위험한 것들도 많은데 가끔씩 왜 뭐에 속아가지고 지한데 물이 차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내가 투입한 금액, 즉 원금조차도 보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네.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라는 게 100% 안전한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은 시세 조사가 가장 중요해요. 시세 조사. 네, 아. 경매를 처음에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보통 시세 조사를 잘못 조사해가지고 고가의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매매로 산 것보다 비싸게? 네, 더 비싸게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물어보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부동산을 다녀오세요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내드리잖아요. 보면은 많이 가봤자 한 3군데 아. 갔다 오고 나서 시세가 얼마입니다 하면 하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면 이제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을 들기 위해서는 저는 처음 물건 보러 다닐 때에도 뭐 10군데, 20군데 네, 진짜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 처음에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요령이 없잖아요. 네. 요령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요령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약간 이렇게 겁을 먹고 아,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막 가면은 경매 때문에 보러 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상처 받고 맞아, 이렇게 맞아. 예, 예.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지만 이렇게 좀 이모하면서 막 이렇게 예. 물건 좋은 거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얼굴에 약간 철판 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저도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불편하고 그런 부딪히는 상황이 싫어서 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경매함에 있어서 이거 모르면 손해볼 수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만의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경매 보통 나온다고 하면은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이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감정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금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뭐 한 번 유찰, 2번 유찰 계속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물건이 나왔을 때부터 따끈따끈한 사진도 채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물건을 좀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러니까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이 최소 한 번은 유찰돼야지 그때부터 약간 보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아, 좀 계시거든요. 싸게 사려는 그쵸, 마음 그쵸. 때문에? 네.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장 다닐 때도 너무 힘들고 왜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네, 12시 정도 되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낮 12시요? 그러니까 밤 밤 12시 정도 되면 이게 네네.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이제 내가 좀 새벽 기상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물건을 보면 되는 거고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빨리 예, 가서 물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뭐 하루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한 50개 내외라서 거기서도 내가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딱 있잖아요. 봤을 때 나는 내가 뭐 잘 모르는 지역이다 아니면은 이 지역은 좀 아니다. 이런 것도 다 그렇지. 추리고 나면은 맞네. 네, 뭐 해봤자 뭐 3개 정도 보통 많이 되더라고요. 추려진다. 네, 많이 추려지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보통 그 대법원에서 경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셔도 좋은데 사실 여기가 봤을 때 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가독성 문의도 잘 안 들어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유료 옥션을 사용을 많이 그것도 그냥 하거든요.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쓰는 거라서. 네네. 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지지 옥션, 뭐 굿 옥션, 뭐 탱크 옥션 등등이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떼는 것도 사실은 직접 떼려고 하면은 등기소를 직접 가거나 네, 700원을 내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유료 옥션을 사용을 하면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유료로 가입을 하고 나면 하나하나 뗄 때는 그냥 돈 추가 네, 안 돈 들죠? 추가 안 들고 네, 어. 계속 그 기간 동안은 내가 계속해서 물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입비를 거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 초반에는 이제 이게 뭐 저렴한 데는 한 2, 30만 원에 볼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좀 유명한 사이트들은 1년에 끊으려고 하면 보통 1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내가 돈도 아직 못 벌었는데 100만 원이란 거액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한 10분 정도 공부를 해요. 공동 구매를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10명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되게 복잡 하잖아요. 네네네. 막 저 보통 뭐 1시간이나 보통 2시간 정도 쓰면은 이제 로그아웃 해야 되는 규칙이 룰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한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은 절반 이하로 확 줄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 작심삼일처럼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내 것처럼 전용 내 거 전용. 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아.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거 꿀팁인데요? 자, 부세님 힘들게 나와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내가 나 이거 중요한데 얘기 안 했어. 이거 얘기 꼭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다른 거 크게 막 바라지 말고 음. 내가 경매를 배우든 아니면 뭐 청약을 하든 도전을 해서 네. 이제 지금 7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 올해가 남았잖아요. 6개월 네. 남았네요. 그래서 그때 하나 정도 뭐 소액으로라도 오.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너무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니까 좋네요. 네. 여러분, 그 지지나 구독션 가가지고 또 7월만 열심히 접속하고 8월부터 날파리 날리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끈질기게 해서 꼭 하나라도 낙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MZ세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님만세의 노력은 오늘도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좋으셨죠? 그러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시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래요. 오늘 정말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하셔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부자 되는 세상 부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